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외에 정착을 할 때 한국인들끼리 사기를 많이 당하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일어나는 각종 이슈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통 한인들이 해외에 많이 거주할 때 개인적으로 거주하는 경우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해외에 이렇게 진출할 때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기업들은 보통 돈이 있기 때문에, 자본금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 이렇게 나오면 현지 유명 로펌이나 그리고 회계법인 이런 쪽을 의뢰를 해서 그쪽을 통해서 좀 많은 돈을 주고 현지의 사업을 세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큰 문제가 없고 현지 법인이야 회계법인에서 다 모든 걸 해결을 해주죠. 다만 좀 비용이 많이 듭니다. 법인의 규모에 따라서 수억이 될 수도 있고 작게는 수천만 원, 그리고 수백만 원도 기초적인 돈을 하지만 개인들이 해외에서 생활을 할 때는 사실 그런 돈은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다 보니 막상 해외에 이렇게 이민을 오시거나 해외에 생활을 할 때 법인을 하나 설립하고 사업을 하나 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도 세무서에 가서 저희가 직접 등록을 해야 되고, 아니면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설립을 진행을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현지에 어디를 가더라도 그러한 나라에 법인을 설립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에 통해서 정식적으로 이렇게 설립이 돼야 되는데, 한국에서도 법인 설립하기가 개인이 하기에는 인터넷으로 하고 요즘 많이 쉬워졌다고 하지만 세금 내는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회사에 막상 다니다가 나와서 법인 설립을 하려고 해도 여러 군데를 알아봐야 되고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물며 해외에 나가면 그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심지어 언어도 안 되고 그런 한국이랑 이렇게 프로세스가 많이 다르죠. 다르면 현지법에 맞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나와서 그거를 처음부터 다 알기는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되고 좋아졌다고 하지만 좀 쉽지가 않은 여건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한인들이 이제 해외에 거주할 때 나오셔서 보통 가까운 지인들, 특히 언어가 안 되시면 현지에 있는 한인들을 통해서 많이 진행을 합니다. 많이 진행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한인들도, 부탁을 받은 한인들도 현지인을 통해서 결국 현지의 기관을 통해서 설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걸. 그러면 끝단, 데스티네이션은 한국에 세무서가 있듯이 그 나라에도 각 나라의 국가의 설립을 도와주고 법인을 오픈하는 그 기관은 똑같습니다. 다만 한국인이 직접 하지 못하니까 요 사이에 한인이 끼고, 그리고 또 현지인이 대행하는 사람 끼고,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 같으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데, 해외에서는 한 다리, 두 다리를 걸쳐서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 이 소개를 받은 한인들도 사실 현지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 참 많지만, 오래 사셨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통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법인도 색깔에 따라서 굉장히 틀립니다.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죠. 그러면 만약에 CJ 같으면 예를 들면 식품업이에요. CJ 만약에 식품 쪽, 그리고 CJ 오쇼핑 예를 들면 그럼 또 통신산업이에요. 그런 TV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면 각 분야별로
분야별로 제조업, 뭐 식품업, 그리고 뭐 통신업, 이게 각 나라별로 세팅을 하는 게 각각 다 틀립니다. 그러면 현재 계셨던 한국분이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셔도 그 분야에 정통하기란 쉽지가 않으세요. 그러면 잘 모르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이분들이 이야기하기에 정말 열심히 그 한국에서 온 그 이민자분들을 도와드리려고, 물론 친했으니까요, 많이 도와주려고 많이 최선을 다했는데 이분 자체가 지금 신청하신 분이랑 도와주시는 분이랑 이 사업에 정통하지 않다 보니까 이 제조업을 파악을 못하고 다른 쪽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케이스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대행하는 업체가 또 다르게 또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한 달이 두 달이 거쳐서 신청을 잘못해서 나중에 나와보면 다르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돈대로 들고 일은 안 돌아가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죠. 그러면 이 신청한 한인의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돈 받고 일이 처리가 안 됐으니까 사기꾼이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예. 그리고 이분이 대행을 해주시고 또 한인 업체에 또 맡기시고 이러면 두 다리를 걸치고 하면 당연히 비용이 발생되겠죠.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다 등록을 하고 구비 서류를 갖추면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게 한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대행업체는 100만 원만 받는 게 아니겠죠. 벌써 한인이 소개비를 통해서 한 뭐 120만 원 받았을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이게 현지 업체가 대행을 해주시면 또 한 150만 원 받았을 거고, 결국엔 270만 원이 들었는데 기존에 100만 원 하는 신청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신청하는 분도 그거를 모르셨을지는 않은 거예요. 현지에서 법인을 신청하면 100만 원만 하면 된다. 그런데 본인이 언어가 안 되고 현지를 잘 모르시니 좀 돈을 더 주고 대행을 했는데 결국에는 대행하는 일도 실패로 돌아가고 법인 설립도 안 되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또 서류를 변경하려면 또 수정을 하는 요청을 해야 되고 또 돈은 돈대로 들고, 그러다가 시간이 시일 뭐 지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두 분이서 사이 안 좋아지고 서로 야 너 사기꾼이지 뭐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현재에 있으시면 이렇게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오래 사시다가 그 현지에서 좀 굉장히 그 좀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못하셔서 그 여러 가지 처음에 오시는 이민자분들이나 개인 그 사업하시는 분들을 그래서 본인이 사업을 이렇게 오픈하는데 굉장히 도와주신다고 에이전트나 뭐 그런 일을 하는데 많이 오픈해서 광고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분들 중에 물론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비일비재하게. 그러다 보니 굉장히 일은 일대로 안 돌아가고 어려움이 발생되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법률법인이랑 그 KPMG 그리고 또 좋은 업체들 처음에는 FM대로 많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깔끔하게 돌아갔죠. 하지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루트를 다 파악을 해서 이제 작은 뭐 이제 업체라든지 개인 비즈니스맨들이 이렇게 오면 또 이제 핵심되는 정보들을 제가 알짜로 이렇게 많이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예, 그분들은 돈 세이브를 엄청 하셨죠. 예. 그리고 심지어 저희 직원들이 그걸 봐주기도 하셨어요. 돈 뭐 이런 땡전함도 안 받고요. 그런데 그렇게 저랑 아시는 분들이 뭐 몇 분이 되셨겠어요. 나머지는 다 모르시고 그렇게 다들 이제 진행을 하시죠. 그러다가 보면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대로 안 돌아가게 되고 또 해외에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해외에서는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가면 그 돈을 벌 수 없는 여건에서는 있는 돈, 모아놓은 돈을 계속 그 쓰시면서 뭐 쉽게 말해서 까먹으면서 이렇게 기다리셔야 되는데 시간이 돈이거든요. 이런 경우도 많았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정말 나쁜 케이스인데 처음에 이렇게 비즈니스맨으로 이렇게 오면 정말 나쁜 마음 먹고 이렇게 또 일을 또 진행하시는 분도
간혹 있으시대요. 저는 사실 그런 분들은 몇 분 있으셨는데 저는 사실 만나지도 않았고 뭐 그분들한테 의뢰할 일도 없어서 예, 제가 뭐 컨택트를 하고 이런 거 전혀 없었는데 뭐 한인회나 이런데 단체 뭐 행사할 때 가면 잠깐 얼굴을 뵀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으신 분들 많으셨어요. 굉장히 어떤 그 한인 사업을 도와주고 뭐 오픈을 하는데 도와줬는데 거의 한 10건에 8건이 실패? 10건에 9건이 실패. 그런데 왜 한인들이 와서 또 그분한테 계속 당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시면 굉장히 친근하게 대하고 뭐 어떻게 뭐 와이프들끼리 뭐 밥도 자주 먹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에서 그 만약에 가셔서 현지에서 법인을 오픈하고 사업을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현지 실제에서 제가 실화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성명이나 이름을 안 밝혔지만 다 실화입니다. 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어떻게 하시는 게 참 좋으냐 하면 그 현지에 가셔서 너무 성급하게 일을 진행하려고 하지 마세요. 적어도 한 6개월, 한 1년은 뭐 물론 뭐 비자가 없으시면 그게 체류하기도 쉽지가 않으시죠. 그러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간을 많이 두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적어도 한 6개월은 현지에 가셔서 현지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들이 꽤 있거든요. 뭐 관광 비자가 90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뭐 다른 그 뭐 자녀분들이 먼저 입학이 되고 학교로 가게 되면 자녀분들의 부모님들은 또 자녀가 교육할 때까지는 거주 비자가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고 현지에 정착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한인들하고 그 좋은 한인들하고 많이 어울리고 노시는 건 그 만남을 가지는 건 좋으신데 그 현지에 가서 시간이 되시면 현지 언어를 그래도 한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빡세게 공부를 한번 하시고 공부도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돼요. 하루에 한 4시간 오전이나 저녁이나 오후를 활용해서 그 현지에 가서 언어를 그 배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모든 정보를 많이 모아서 현지에 가면 요즘은 너무 좋아서 그런 뭐 관공서나 어떤 뭐 보험을 들든지 법인을 설립하든지 뭐 자동차를 구매하든지 간에 그 루트들이 굉장히 오픈돼서 다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자료들이 대부분 영어로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가 첫 번째로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현지어를 꼭 뭐 시간이 되시면 좀 어느 정도는 하시는 게 정말 많은 길을 열어준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해외 여러 곳에 체류를 했는데 제가 사실 뭐 작게는 여러 언어들을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는데 그 현지어를 조금이라도 하는 게 굉장히 많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시고 여유를 두면서 그 영어 공부하시고 현지어 공부를 하시고 현지 관공서에 가서 FM대로 신청하는 그런 루트들 그거를 숙지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일을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제일 현명하고 지혜로운 게 그 알고 당하라는 말이 있죠. 알고 당하라. 사실 이게 나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현지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그 서류를 등록을 하는데 100만 원이라는 거죠. 근데 100만 원이에요. 알아요. 그런데 본인이 하시기에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대행하는 업체를 맡기는데 150만 원을 달라고 해요. 예, 그러면 150만 원을 주면서도 100만 원인 걸 아시고 그리고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가는지 얼마 정도가 소요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난 뒤에 아시고 이 업체에 일을 시키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업체를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업체한테 이 프로세스가 맞지라고 하면 업체도 이분 다 아시네 라고 해서 나중에 그 프로세스대로 괜히 쓸데없는 이유를 대시면서 딜레이 시키고 어렵게 만들지는 않으세요. 대부분 한인들이 하시는 실수가 돈 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돈 주고 해결 안 되는 일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 돈 이렇게 많이 줬으니까 해결될 거야. 사실 기업에서 들어와서 유명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업체 평판이 있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잘못되면 안 되죠. 그 업체가 손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는 굉장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이런 좀 작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딜레이도 시킬 수 있고 쓸데없는 이유들을 굉장히 많이 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아는 업체도 저한테 와서 물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떤 서류를 등록을 해서 그 결과물을 봤는데 저는 10일이 걸렸어요. 한 2주? 2주 걸렸는데 2달이 지나도 안 되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시던 사장님이 저한테 와서 임지사장 이거 하는데 얼마 걸렸어? 라고 하길래 저는 2주 만에 10일 만에 다 나오는데요. 이러니까 그러면서 가서 이제 따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 주 바로 나왔대요. 예, 이렇게 뭐 비가 오면 비가 온다는 핑계, 뭐 눈이 오면 눈이 온다는 핑계, 이거를 안 되게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본인이 알고 프로세스 정도는 알고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어쩔 수 없이 대행을 맡겨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대행을 맡기더라도 50만, 100만 원이 150만 원 주더라도 본인이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50만 원 더 주고 일은 칼자루를 잡고 시키는 역할을 하셔야죠. 예, 그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리고 그렇게 확인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생활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지만 물론 장점도 많죠. 장점도 많으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인지하셔서 진행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뭐 이번 주말 굉장히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5월 초는 바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사실 결혼 기념일도 잊어먹고 있었어요. 와이프한테 굉장히 미안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고 해외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생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 와이프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가족들이 화목하게 이렇게 똘똘 뭉쳐서 생활했던 게 굉장히 큰 힘이었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 그리고 해외 나가서도 절대 일로 인해서, 그리고 또 한인들한테 사기를 당해서 가족들이 괴로움을 갖지 않으시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바라는 뜻에서 작은 동영상을 많이 피곤한데 올렸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여기 와서 와 아빠를 부르는데 여기 우리 둘째 아들이에요. 얘도 러시아 CIS 지역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탄생을 했거든요. 그래도 한국 사람 같죠? 자, 안녕하세요 한번 해봐.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